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점심시간을 의미있게 채워드리는 든든한 투자 브리핑,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예고 드린 것처럼 하나증권에서 연금을 가장 크게 많이 자주 다루시는 분을 모시고요. 포트폴리오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불안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삼성동 금융센터 이유경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니까 별명이 있대요. 볼매 이유경? 네, 제가 욕먹을 수 있지만 볼매라고 불립니다. 볼매 너무 볼수록 매력 있는인가요? 아니요, 볼수록 매수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볼수록 매수하고 쉽게 만드는 어. 네, 좋네요. 네, 과장님 오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전략 소개해 주실 텐데 자, 결론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을지 먼저 브리핑부터 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이제 퇴직연금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특히 국민연금이 많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규모가 커졌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금이 고갈된다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불신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 국민연금 외에 사적연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이런 사적연금을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연금 선진국인 미국에서 401k라고 하는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네. 이 퇴직연금 제도에서 연금 100만 장자를 50만 명 이상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연금 100만 장자가 가능할까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이 미국 S&P 500에 투자도 많이 하시고 뭐 미국 빅테크 쪽으로 기술주에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꽤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이 주주 가치 제고를 또 제고하는 이런 우리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몇 개월 만에 지금 2200에서 코스피가 3200까지도 올라왔고요.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나도 좀 이제 한국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 연금에 미국 자산만 아니라 이제 국내 주식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궁금증과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펼쳐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연금에도 이제 투자 상품, 실적 배당형 상품을 좀 투자해야겠다는 중요성을 얘기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이유경 과장님이요 이렇게 말을 잘 하시지만 생애 최초 방송이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떨고 계시는데 자, 약간 긴장을 풀어가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뭐 퇴직연금 컨텐츠 참 많잖아요. 근데 이유경 과장만의 퇴직연금 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퇴직연금 전략이라고 하면 개개인마다 분명히 다르실 건데요. 이제 저만의 퇴직연금 전략이라고 하면 이제 333입니다. 333. 네. 맞춰보고 싶다. 333 뭐지? 뭔가 비율일 것 같은데요. 비율? 네. 아, 30%. 비중. 네. 비중일 것 같다. 비중. 네. 333. 글쎄 뭐예요? 전화번호인가? 네, 이제 비중이 맞습니다. 이제 연금에 워낙 많은 ETF랑 워낙 많은 그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좋은 상품들이 많지만 어떤 걸 얼만큼 이게 담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투자자 성향 파악에 따라서 맞는 이제 상품을 고르셔야겠지만 저는 간단히 333으로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우선 퇴직연금에는 어차피 저희 70%까지만 위험 자산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30%는 우선 원리금 보장이 되는 예금형 상품에 담으시고요. 그 30%는 TDF라고 하는 타겟 데이트 펀드 이쪽으로 이제 매수를 추천드리고 네. 나머지 30%만 네. 나머지 30%는 ETF로 조금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퇴직연금이 은퇴할 때쯤에 되면 자산이 커질 것이고 그때는 정말 매매를 잘해야 되거든요. 매매라기보다는 연금을 운용을 잘 해야 되는 이제 실력이 필요한데 네. 이제 그런 실력들을 키워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10%는 뭐 금이나 리츠 이런 쪽으로 자산 배분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333 말씀드린 거는 너무 이제 비중을 배분할 때 어렵다고 생각되실 때는 요 333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33을 기억하고 볼매를 기억해라. 뭐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연금으로 100만 장자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 3월에 18년 만에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국민연금 개정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내고 더 받기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요율이
이제 8%에서 13%로 인상이 됐고요.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나는 그냥 내지 않고 안 받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MZ세대들의 경우에는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 그 시점에 연금 수령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더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연금 개혁은 필요했었고 연금 개혁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도 과연 네.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몇 살에 받을 수 있고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글쎄요, 이유경 과장이 시청자 여러분 딱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글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전히 나도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 기금고갈 있잖아요. 정말 젊은 세대층은 이거 막을 수 있는 거냐. 결국 안 내고 안 받겠다라는 것은 이 고갈에 대한 의구심이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여전히? 네, 우선 이제 국민연금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요, 네. 이 자료 보시면 지금 1950, 60년대에 이제 기대 수명이 50세가 채 안 됐었습니다. 네, 지금은 83.5세를 넘어서면서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을 저희가 이제 노후 대비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몇 세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이건 뭐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영세. 영세요? 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네.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네, 사고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멋지시네요. 체력이 저는 한번. 건강하게 100세. 건강하게 백세. 더 네. 욕심거리가 아니에요? 네. 네, 조금 재밌는데 이 질문을 드리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짧고 굵게 살고 싶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진 않다. 이렇게 좀 부정적이거나 그래요? 보수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영원히 긍정적으로 살고 말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 저도 이렇게 좀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다면 최대한 길게 살고 싶긴 한데요. 근데 또 이게 건강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30년 동안 월급이 없어지는 건데 이게 무슨 돈으로 살 거냐라고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그 노후 대비 자금을 책임져주는 국민연금을 체크해 보는데요. 네. 국민연금이 1,0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세계 3대 연기금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수익률도 개선되는 좀 긍정적인 소식도 많았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국민들이 여전히 노후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바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인데요. 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는 2055년경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아까 연금 개혁 이후에는 2055년에서 64년으로 연장된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현재로는 55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만으로는 이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잖아요. 요즘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어떤가요? 네. 이것도 자리를 보시면 네. 지금 퇴직연금도 저희가 그 6월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 백서에 의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431조 7천억 원을 돌파했고요. 이게 지금 3년 연속해서 13% 수준의 그 증가율을 기록을 하면서 최초로 400조 원을 돌파한 건데요. 특히 보시면은 그 제도별 운용 현황을 보시면 이 사업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DB형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IRP나 DC형 같이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나 신탁 이런 상품들도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감소하는 추세고요. 지금은 펀드 같은 이제 실적 배당형 상품이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전년 대비해서 이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53% 증가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예, 국민연금 1,000조 원, 네. 400조. 예. 보니까 DB 즉 이전에 회사가 알아서 굴려줄게 이게 여전히 50%면 한 200조 원 정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DB형이 한 200조 원 되고요. 지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실적 배당형 증가율이 꽤 크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글쎄 좀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글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적 배당형.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 연금의 이제 수익률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비교가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해왔던 연금을 가진 손님들과 고객들과 이제 나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이 수익률을 비교하시게 되면서 점점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데 자료 보시면요. 네. 지금 우리나라 퇴직연금 작년 한 해 동안의 퇴직연금 수익률인데요. 이 전체 평균이 4.77%로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원리금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3.67% 수익을 얻었고요.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하신 분들은 9.96%로 거의 한 두세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네. 근데 사실 저거는 이제 명목 수익률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물가를 빼면 사실 원리금 보장형은 거의 마진이 없고 전체 평균도 1% 정도 수익을 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잘했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실적 배당형이 월등히 높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도 이제 실적 배당형 상품들이 많았었는데 특히 이제 국내 주식 쪽으로 투자했던 분들은 수익을 많이 못 내셨던 네. 경우도 많고 거의 10년 동안 투자했는데 왜 금액이 이 원금 그대로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게 근데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조금 그 체질이 좋지 않았었던 탓인데요. 그래서 지금 한번 또 자료를 봐주시면은 네. 이 IRP와 DC형, 특히나 DB형 같은 경우는 거의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제 수익률 비교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IRP와 DC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분포도인데요. 이 왼쪽에 IRP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익률 상위 1%의 수익률이 33.2%고요. DC형 같은 경우에는 22.7%입니다. 그래서 하위의 0.8%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었죠. 그래서 아마 이 상위의 10%에 해당하는 그 수익률이 거의 12.5%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하셨던 분들은 이제 거의 원금 수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평균이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표 좀 볼까요? 이 표를 좀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수익률 보니까 상위 1% 수익률이 33%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평균이 지금 4.77%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도 보면 4% 이상이 어디야? 20%까지는 또 평균을 넘었고, 그러니까 상위 20%가 월등히 많이 번 구조였다는 거고, DC도 마찬가지네요. DC는 상위 10% 정도.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 DB형이 절반이니까 실제 내가 투자한다고 IRP나 DC를 했지만 10명 중에 번 사람은 한 3, 4명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했다고 수익이 이렇게 33%가 났던 건 아니고, 물론 공격적으로 이렇게 실적 배당 상품에 투자를 했지만 그만큼 수익이 안 나신 분들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변화를 보여드리려고 이 표를 보여드린 건데, 네. 어쨌든 이제 예전 같으면 나는 퇴직연금이나 연금 상품에는 무조건 원리금 상품만 고집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퇴직연금은 그 원금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퇴직연금에도 이거 뭐 ETF나 미국에 투자할 수 있어요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로 많이 하시고 있어서 확실히 이 많은 변화가 있다. 특히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백만장자, 연금 백만장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원리금 보장형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축에서 투자로 퇴직연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금이란 말 자체가 퇴직 후에도 월급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치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정년도 되기 전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정년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저희 이제 법정 정년으로 우리나라는 60세가 정년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명예퇴직제도와 희망퇴직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60세 이전에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자료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60세 은퇴하거나 60세 이전에 은퇴를 하지만 이 연금 수령 나이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왼쪽에 표를 보시면 연금 수령 시작 나이입니다. 이게 국민연금 연금을 수령하는 시작 나이인데 지금 올해부터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63년생이실 거고 네. 그분들이 63세가 되셔서 수령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65년생에서 68년생은 64세에 수령하시고 69년생 이후에 출생자분들은 만 65세부터 수령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세 은퇴를 하는데 나는 연금을 65세 이후부터 받게 되시는 거고 특히 지금 뭐 9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60대 후반에 돼서 수령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분명히 하실 거죠. 네. 예. 그래서요. 그 표가 주는 함의가 사실 그런 거죠. 월급은 60살에 끊긴다. 내 네. 노후 자금은 65세에 들어온다. 그럼 그 5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재취업하든지 네, 맞습니다. 아니면 그래서 연금 개시를 좁히든지. 근데 글로벌리 보면 이거 정년을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뭐 한 70세, 뭐 80세 이렇게 늘리는 국가들이 꽤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덴마크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덴마크의 정년이 67세예요. 현행 67세인데 이제 70세로 연장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기대 수명은 사실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게 81.7세인데 그러면 일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 네, 그렇죠.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설렁설렁하겠죠.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복지나 이런 것들이 좋은 나라이기도 하고 행복 네. 지수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저희랑 비교하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유럽에서 정년 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 거고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반발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육체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70세까지 일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덴마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0세로 정년을 연장한 이유가 있는데 네. 저희랑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때문이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걸 그 수령 시기를 늦춰야 되기 때문에 이 정년을 연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덴마크는 정년과 그 연금 수령 시기가 일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년을 70세로 연장한다는 말이 곧 연금 수령은 70세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67세부터 수령을 하고 있고요. 5년마다 이렇게 정년에 맞춰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30년에 68세 35년에는 69세, 그리고 70세에는 2040년에는 70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생각해 보면 이거 사회적인 대타협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시니어들이 일을 더 한다는 것은 새로 들어오는 주니어들의 일하는 시기가 늦어진다라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사회적인 대타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시니어들이 늘상 얘기하는 건 니들도 나이를 먹는다. 너들도 늦게 와서 오래 일한다. 뭐 이런 거니까 이 사회적 대타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은 어때요? 유럽 쪽은 뭐 이렇다 하더라도.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도 물론 사회보장제도 이런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 이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그 급격하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 때문에 네. 저희보다 일찍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발달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까 401k라고 말씀드리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지금 표를 잠깐 보시면은 네. 네. 미국은 연금 그러면 401k 펀드 되게 유명하죠? 네,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401k에 가입되어 있는 평균 가입 기간이 일단 26년이고요. 꽤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왼쪽 표를 보시면 이 401k와 우리의 IRP와 비슷한 IRA라고 있습니다. 요 401k, IRA를 합친 표인데 네. 보시면 거의 5년 사이에 이게 거의 34만에서 86만으로 가입자 계좌가 증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미국 퇴직연금과 저희 한국 퇴직연금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네. 과연 이 미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퇴직연금 계좌 수가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수익률까지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100만 달러 이상의 연금 백만장자가 뭐 50만 명, 지금 80만 명 이상. 예, 죄송합니다. 이게 표가 네. 가입자 수가 아니라 네. 가입하셨는데 100만 달러 이상이 된 분들의 계좌 보유 음. 추이입니다. 예, 그래서 100만 달러 이상이 86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은 거의 20년 동안 꾸준하게 8.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저희는 연평균 2~3% 정도의 수익이 났고 이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계획하려면 미국이 보통 인구가 지금 2억 한 5천 명 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 60% 후반대니까 보통 한 1억 중후반인데 그 중에 계좌가 90만밖에 안 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100만 잔자의 네, 개수군요. 네. 그래도 100만 잔자가 많이 늘었네요.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거의 2배 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빅테크의 성장과 함께 좀 빠르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나라도 네, 국민연금, 그 퇴직연금으로 100만 장자가 꽤 나오고 있다고 해요. 제 주변에 투자를 한 잘 명도 하시는. 없는데? 제 주- 한 명도 없는데? 있어요? 제 주변에 퇴직연금으로 내가 100만 잔자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원래 번 건 잘 말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은 이게 되게 문제인 게 이미 100만 장자는 퇴직연금에 의존하지가 않아요. 아, 근데 맞습니다. 미국은 이게 퇴직연금이 그런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네.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회적인 시스템틱하게 되게 중요한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 연금 100만 장자라고 특별할 건 없고요. 전문직이 아닌 일반 직종에 네. 예, 그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100만 장자에 속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 받아요? 연금 받을 때 한 달에? 네, 국민연금 네. 좀 제일 이게 또 궁금해하시는데 생활비랑 음. 연금 받는 금액이랑 이게 충족이 되는지 또 비교를 얼마 해봐야 받고 되잖아요. 나중에 저요? 70세 되고 얼마 받고 싶으세요? 다다익선이죠. 네, 저도 그런데요. 네. 그래요? 이제 중요하죠. 저희가 얼마 받는지 얘기를 안 드리고 계속 사적연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것도 자료 한번 보실게요. 네, 국민연금의 수령 평균액이 월 67만 5,477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수나 이제 불이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평균이 67만 원밖에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1인 최소 노후 생활비라고 하는 의식주만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금액이 136만 1,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가나 뭐 문화 이런 거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생활비는 192만 1,000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정말 67만 원을 받아서 이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채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죠. 네. 운용을 진짜 잘해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잠깐 이게 67만 원. 그러니까 전 국민연금 수령액의 평균. 근데 네. 워낙 고객들 많이 관리하시니까 사실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국민연금 이미 수령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어서 여쭤봤는데 실제로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네. 잘은 모르겠어요. 일단 여쭤보고 뭐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한국은 한 67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 언더를 받는다. 뭐 그런데 미국은 좀 많이 받나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네. 일단 100만 다음에 잔자는 이렇게 제가 많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 자, 미국의 유명한 퇴직연금 그러면 또 뱅가드의 TDF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익률이 워낙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뱅가드 2050 TDF라고 있는데요. 이게 TDF 펀드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꾸준히 좋았습니다. 2006년부터 네.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거의 이제 일단 뱅가드 TDF에서는 이제 미국 주식을 거의 절반 정도 투자를 하고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해외 주식인 이제 미국 외 나라에 34%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총 주식 비중이 88%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요. 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예, 그 외에는 뭐 채권이나 해외 채권 이런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 10년 동안 꼬박꼬박 연평균 수익률이 8.68%에 달했고요. 연평균. 예.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엔 더 수익률이 좋아졌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게 기술주가 되겠습니다. 기술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제 그 친구 중에서는 연금에 너무 머리 아파서 복잡한 거 싫다. 나는 그냥 기술주가 좋다더라 하고 그 펀드로 가입을 일찌감치 했더니 지금 수익률이 80%가 났더라고요. 친구분이요? 예. 오. 그래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여전히 퇴직연금이니까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사이버 수익률 아닌가요? 뺄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물론 지금 당장에 이렇게 출금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기분은 좋다. 예, 기분이 좋고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앞으로 더 운용을 하면 금액을 더 키울 수 있겠다라고 자존감이 생긴다 이런 거네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뱅가드 말씀 주셨으니까 뭐 이런 생각 좀 드네요. 뱅가드는 사실 TDF 자체가 미국의 주식의 비중이 88%.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옆나라인 일본은 사실 일본이 만성적인 정부 부채에도 불구하고 서바이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본 국민들이 일본 국채를 잔뜩 들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주식을 잔뜩 들고 있고 일본은 채권을 잔뜩 들고 있고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어떤 전략을 가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는 어쨌든 이게 뭐 미국, 일본, 한국이 아니라 어쨌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에 네.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국 기업이든 이제 한국 기업이든 이제 산업을 내다보고 그 중에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리고 우량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미국 사실 저희가 최적자산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자산의 비중이 미국이 많을수록 그 수익률이 아주 우상향을 했었고요. 네. 이 중에 일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좀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투자한 그 수익률에서는 이 일본을 투입하거나 안 하거나 수익률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그래서 있으나 마나.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크게 성장하는 이 나라가 성장률이 높아지는 나라에 투자를 하시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 나라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이 네. 항상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 외에는 앞으로 좋아질 우리 그 시장이 체질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국내 주식도 많이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 아까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뱅가드는 TDF 펀드의 88%가 미국 주식을 대부분 들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장기 수익률이 꾸준하게 연평균 8% 이상으로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여쭈고 싶은 게 일본은 채권을 잔뜩 들고 있으니까 그럼 한국도 이런 전략을 필 수 있는 것이냐? 한국도 채권의 비중을 높일 수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TDF 뱅가드처럼 네. 한국도 이런 우상향하고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이냐?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 그렇죠. 왜냐면 저희도 이제 최근에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ETF도 많이 하시고 제일 많이 퇴직연금에 투자하셨던 게 S&P 500 추종하는 ETF 이런 것들이신데 이런 상품들도 많아서 미국의 ETF나 TDF로 많이 운용을 하실 수 있고 네. 지금 저희 TDF에 대해서 아까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TDF를 실제로 미국 백만장자들이 TDF로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ETF로 매매를 하시면 상당히 피곤하고 그 타이밍을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TDF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 시점 2045, 2055라고 하는 이 빈티지 은퇴 시점에 따라서 알아서 이 채권과 주식의 비중을 조절해서 운용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네. 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스 프로를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올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 작년부터 그러지만 밸류업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것이 퇴직연금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잘못하죠. 아닙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기대가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401k가 결국에는 미국의 자산과 그 주식이 우상향했기 때문에 가능한 환경이었잖아요. 저희가 늘 이런 것들을 부러워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많은 것들을 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거버넌스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변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인데 이건 실제적으로 그 세법 개정과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고 근데 좀 엊그제는 같은 경우는 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요건을 하향한다. 하향한다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 거버넌스 개혁과 저희가 중요한 게 이제 미국 시장처럼 우리나라 시장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롱텀으로 투자하는 큰 기관들, 큰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그런 분들은
잠깐 보고 몇 개 그 뭐 계정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오진 않거든요. 정말 한 번 들어오면 오래 투자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은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이 체질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의 1년 뒤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5,000포인트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장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몇 년이 걸리고 29년 정도의 5,000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좀 지켜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저는 좀 뇌리에 박히네요. 체질이 개선된 다음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외국인이 들어올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뭐 세법 개정도 앞서고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올해 이뤄진다면 실제 본 게임은 외국인 입장에서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듬해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지금보다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뇌리에 박히긴 합니다. 네, 그럼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가 저는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네,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짜고 계시나요? 아니면 과장님만의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왠지 포트폴리오 이렇게 전략. 다 얘기한 다음에 네. 저 몰빵합니다 이러는 거 네.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아, 네. 저는 우선 그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퇴직연금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편이고 개인연금은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공격 투자형이고요. 그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ETF를 좀 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방산 이런 것들, 화장품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좀 테마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도 좀 피곤한 감이 있어서 최근에는 그냥 지수를 따라가는 ETF들 이런 것들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에는 안정적으로 운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333을 지키고 있고 30%는 예금, 그리고 30% TDF, 30%는 이제 채권형 펀드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ETF 종류를 좀 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시장에. 네, ETF 종류가 너무 많죠. 네. 저희도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새로 나오는 ETF들도 많아요. 네, 아마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걸로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네. 될지 좀 많이 고민들이실 텐데 저는 뭐 채권형도 있고 좀 안전자산도 같이 얘기 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오늘 제가 실적 배당형 상품들에 대해서 많이 네네.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주식형 ETF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특히 ETF들 중에서도 좀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ETF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료 잠깐 보실게요. 네. 우선 에이스 주주환원 가치주 액티브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이 대형, 중형, 소형주 이런 거 포괄해서 국내 가치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 종목을 보시면 세아제강지주, 영원무역홀딩스, 세아제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특징들은 어쨌든 견고한 펀더멘탈을 가졌거나 장기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조금은 중소형주의 비중이 높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아래쪽에 보시면 수익률 부분인데 과거 수익률이긴 하지만 참고를 할 만합니다. 과거 1년 수익률이 40%로 보이고요. 최근에 성과가 좀 뛰어났었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ETF와 좀 성격은 비슷한데 요거는 중소형주를 투자를 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괄목할 만한 수익률을 보였다. 네. 그러니까 에이스 주주 환원 가치 액티브? 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최근에 키워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 ETF를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근데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소액 주주들의 주주 환원 강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 어쨌든 큰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지난 1년 동안 수익률이 좋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사실 지금 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이런 것도 개정된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초였고요. 네. 이 2개월 만에 이렇게 우리가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주가가 엄청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네, 물론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건강한 조정이 필요하고 하지만 저는 이걸 짧게 어떤 테마로 보고 있진 않고요. 정말로 5,000포인트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많이들 웃으시고 의아해 하시는데 저는 5,000포인트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저도 주주 환원을 만약에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미리 공부를 해두고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걸 아셔야 그 흐름에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또 어떤 ETF가 있나요? 네. 방금 얘기 드린 거는 중소형주를 위주로였고요. 네. 이번에도 에이스 라이프 자산 주주가치 액티브 펀드인데요. ETF인데요. 이것도 뭐 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조금 차이점이 방금 얘기 드린 주주환원 가치 액티브보다는 대형 가치주 중심으로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위험성이 있지만 조금 전 그 ETF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이나 이제 실적 기반한 종목들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도 보시면 예, 오리온, 삼성전자, 삼성전자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죠. 오늘 예. 오늘도 지금 보니까 네, 8만 전자를 가려고 네. 하고 네. 있잖아요. 7만 드디어. 2천 원 넘었네요. 그러니까요. 7만 2,800원.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 ETF는 지금 6개월까지밖에 수익률이 안 남아 있는데 아마 그 설정일이 얼마 되진 않아가지고 6개월 수익률이 36%입니다. 예.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주도주 지금은 조방원전, 조방원 아니면 뭐 AI 이런 거 들어있는 ETF는 없어요? 조방원. 네, 들어있는 주도주가 네.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ETF 네.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라이프 자산 주주가 죄송합니다. 요거 말고 네. 자료 한번 보시면요. 타임폴리오 코스피 액티브라고 하는데요. 이 타임폴리오 운용에서는 네. 액티브 ETF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최근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것들 다 그 조방원 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지금도 그런 방산 이쪽으로도 많이 담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많이 담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 이쪽으로 저 밸류를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것도 전통적인 코스피 대형주에 기반한 전략적인 액티브 투자를 원하는 경우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임폴리오 코스피 액티브 ETF. 그러니까 타임폴리오 황 대표님이 이거보다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또 대형주 중심이고 그리고 괄목할 만한 수익률을 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상반기를 돌아보면 그 글로벌 주식 시장도 되게 화랑이었고 우리 코스피도 연초 이후에 20% 이상 네.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S&P 500이랑 나스닥도 관세 이슈 같은 것들을 소화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하지만 이제 그 변동성도 워낙 또 심했었고 뚜렷한 그 순환매 장세를 보이면서 주도 섹터가 좀 빠르게 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패시브 ETF로만으로는 이제 큰 수익을 좀 보긴 힘드셨고요. 그래서 액티브 ETF로 운용하는 게 아마 좀 더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패시브 ETF의 매매만으로는 이런 시장을 대응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주도 섹터에 따라서 ETF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이런 ETF로 투자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방금 변동성 얘기하셨는데 변동성이 큰 업종 이런 바이오 업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혹시 바이오 종목들을 위주로 한 ETF도 있을까요? 네, 너무 많은데요. 일단 제가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라고 소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타이거 코스닥 네. 150 바이오 테크. 이거 네. 숫자가 들어간 것은 종목이 150개인가요? 네, 코스닥 150 지수를. 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을 선별해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상반기에는 조방원에 비해서 좀 소외받았던 바이오 섹터가 하반기엔 좀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여태까지 있던 금리 부담과 의약품 관세 이런 네. 부분 때문에 그랬었는데 어쨌든 미국 내 약가 인하 우려 등으로 작년부터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그렇지만 이제는 의약품 관세를 1년 이상 유예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약가 인하 우려도 미국에서는 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는 대부분 소화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좀 바이오 이제 대장주라고 불리는 알테오젠도 거의 45만 원, 네. 50만 원까지 갔다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뭐 알테오젠도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서 ADC 분야 기술력이 가장 좀 기대되는 바이오텍 중에 하나로서 네. 좀 개별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근데 이런 것들 담고 싶다, 내 연금에도 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ETF에 담아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장님 그 퇴직연금에서 이거 제가 잘 몰라가지고
개인 종목을 살 수는 없는 건가요? 퇴직연금에서 주식 종목을요. 네, 개별 종목을 지금은 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ETF를 통해서만 주식을 네. 사야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게 에이스 주주환원 가치 액티브는 주주환원에 모아져 있는 ETF를 컨셉추얼리 사라라는 말씀이고, 최근에 타이거 코스타 150 바이오테크는 바이오 관련돼서 개별 종목을 살 수 없으니 이런 ETF를 묶어서 수익률을 좀 더 제고시켜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ETF로만 운용하게 했던 것은 이제 ETF 자체도 위험하지만 그나마 ETF는 종목에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개별 종목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 운용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위험성이 있기도 하고,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자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어쨌든 우리 원금은 보장되어야 나중에 이제 퇴직연금에도 내 노후 월급이기 네. 때문에 원금 보장은 분명히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어쨌든 그 시장의 변화, 우리 그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연금이 고갈되었고, 그래서 사적연금을 조금 더 고갈될 정부에서도- 가능성이 높고, 네. 네네. 가능성이 크고, 네. 사적연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사적연금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그 밸류업 프로그램도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흐름을 알고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잊지 마시고, 네. 예, 실적 배당 상품도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나도 지금부터 얼른 열심히 준비하겠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오늘 제가 연금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드리기로 했었는데 조금 앞에 내용이 길다 보니까 정말 그 좀 멋진 전략을 소개해드리기에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또 준비해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게 연금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게 뭐 몰빵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적립해서 오랫동안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 긴 20-30년 동안의 장기적인 그 시간이 일단 필요하겠고, 저희가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랑 이 코너 통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밥보다 투자 하나에 글쎄 연금 공부 시간이었는데요. 이유경 과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 볼매다. 보면 볼수록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다. 자, 연금 그러면 삼성동의 이유경 과장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연금자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셨습니다. 네, 이유경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로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시장의 온도가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은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재원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재원 PB입니다. 저희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얼마 만에 보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방송을 했으니까 거의- 일주일 만에? 네,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요? 역시 사람 차별해. 저 보고 싶은 사람은 금방 온다 그러고. 그렇구나. 아 잠깐, 급한 일, 중대한 일은 잘 해결했어요? 중대한 일은 네.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해결되고 있다. 네. ING네. 그럼 다 해결이 되면 다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뭐 또 빠진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전 장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장 정리에 앞서서 밤새 움직인 미국 증시 흐름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땠나요? 네, 제가 일단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은 다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0.46%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38%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같은 경우도 0.3%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래에는 간단한 이런 뭐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신뢰 지수이지만 이보다도 그동안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점이 일단 좀 살펴볼 점이고 내일 있을 이제 FOMC 회의가 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는 관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장은 전반적으로 FOMC 관망 심리가 있다. 뭐 미국의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죠? 간단하게 좀 눈에 띄는 업종들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빅테크 업종에서도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했고 AMD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 이런 업체들은 소폭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고요. 눈에 띄는 점은 일라이릴리가 일단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럽다. 이제 앞으로가 조금은 기대치가 좀 내려갔다는 점에서 5.59% 하락을 한 게 가장 눈에 띄는 결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흐름을 좀 볼까요? 뭐 이번 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시장 글쎄요. 초반에 약하면 막판에 또 들어올리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점심시간 전후로 약간의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장 어떻습니까? 네, 시장 지수 먼저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5%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제 지수 포인트는 3,200포인트를 넘은 3,254포인트에 위치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8% 하락을 한 806포인트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할 때는 조금은 한국 시장이 주춤하고 미국 시장이 좀 주춤하다 싶으면 한국 시장이 오르는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은 어떻습니까? 잠깐 들어오기 전에 소식을 보니까 뭐 일본에서 지진 났어요? 네, 일본 근처,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반도에서 좀 초강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환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지금 러시아 반도에서 지진이 생기면서 일본에 지금 쓰나미 경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쓰나미 경보가 발생되는 게 간단하게 봤을 때는 별거 아니네 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좀 사태가 커진다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엔캐리 청산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겠는데요. 일단 해외에 있는 이제 일본의 보험사라던가 기업이 이런 해외 자산들을 매도를 하고 이제 자국의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엔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면 이제 엔화 강세 같은 이런 흐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좀 높아진 시장 레벨이 좀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사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직은 시발점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달러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아직 달러에는 큰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은 이게 발단이 되지 않았지만 이 지진 강도가 만약에 커지고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조금은 체크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수급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2,100억 가량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1,574억 원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52억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개인이 49억 순매수, 기관은 4억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급 관련해서 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수급 관련해서 오른쪽 표가 좀 보이실 텐데 지금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업종에선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전기전자 업종에 4,490억 가량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급 관련해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의 삼성전자가 네. 3% 이상 급등하고 있는 부분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1등이 달린다. 네. 근데 이 삼성전자가 오늘도 잘 가는 이유는 어제 나온 소식 때문인가요? 네, 이제 어제 테슬라와 관련해서 약 22조 원 가량의 이런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이제 이러한 소식들의 단발적인 호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삼성전자가 그동안 상반기부터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일단 이런 파운드리 관련해서 계약이 없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HBM 관련해서도 SK 하이닉스라는 경쟁사에 좀 밀린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어제 그런 테슬라와의 이런 공급 계약 소식이 그동안에 막혔던 혀를 어느 정도 뚫어줬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호재성 뉴스가 지금도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는구나. 사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편다성 아나운서가 워낙 촉이 좋아가지고 삼성전자 올해 10만 전자 갈 것 같아요? 올해요. 네. 한 5개월 남짓 남았죠? 9만 전자. 9만 전자. 9만 전자까지 갈 것 같다. 네, 박제해 주세요. 9만 전자. 네, 그럼 배전 PB 또 다른 특징주들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특징주들을 좀 오른쪽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넘겨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금 제가 삼성전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 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를 좀 제재를 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그동안 뭐 상승세가 눈에 띄진 않았지만 오른쪽에 정유주 S-오일이라던가 SK이노베이션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업종도 지금 상승을 보이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이제 상반기에 주도주라고 말씀드렸던 조방원의 상승, 그런데 오늘은 원전과 방사는 하락을 하지만 이렇게 조선업종은 좀 잘 버텨주고 있다는 점을 한번 좀 찾아보니, 이제 네. 2분기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됐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잖아요. 이제 향관에서는 아직은 이제 이게 협정이 체결된 건 아니지만, 이제 관련해서 과연 한국이 미국에 어떤 카드를 제시를 해서 이런 무역 협상을 이끌어낼지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이제 뭐 LNG 관련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이런 미국 주선손해의 투자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좀 온기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진짜 괄목할 만하게 네. 뭔가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물론 있지만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드네요. 네, 아까 일본 근처에서 쓰나미 경보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아 증시의 흐름 지금 어떤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시장 어떤가요? 네, 일단 표를 통해서 제가 살펴보면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는 0.5% 상승을 하고 있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소식에 급상승을 보였지만,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은 0.02% 중국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배재현 PB와 함께 오전장 주요 지수들 점검해 보면서 분위기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 있을까요? 네, 제가 이슈는 좀 여러 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중점적으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다음의 이슈들,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 둔다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소재를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10월에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회의를 앞두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중국 관광객과 소비 관련 주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소재인데,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온 이유가 저희 상반기 때 뭐 주도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조방원 이외에 네. 뭐 화장품과 뭐 호텔 업종, 면세 업종도 마찬가지고 엔터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종들이 지금은 다시 눌리고 상승을 한 건 조방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눌린 상태에 있는 이런 엔터테인먼트라던가 화장품 업종들도 이제 10월도 그렇고 하반기에 있을 좋은 소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들을 미리 기억을 해둔다면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다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사를 갖고 와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톱10을 뽑는다. 이제 AI라든지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거론할 예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내용이 8월 13일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되게 다양한 몇백 가지의 과제들이 있는데 10가지 융합 선도 과제를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10가지 중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를 봤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AI, 자본시장 선진화와 에너지 전환, 문화강국 조성, 국가균형 발전입니다. 단순하게 기사를 읽었을 때는 이게 뭐 할 수 있지만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반기를 주도했던 산업군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입니다. AI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라던가,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는 뭐 금융업종, 에너지 전환에서는 조선이라던가 원전, 변압기, 문화강국에서는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제 저희 K문화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데, 이제 다음 달에 이런 일정이 있는 만큼 기억을 해서 이런 기사들을 한번 포인트로 가져와 봤습니다. 세 번째는 미중협상팀이 관세전쟁 90일 추가 휴전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고요. 트럼프 최종 승인 여부와 관건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90일이 추가 연장된 거에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3달 동안
불확실성은 시장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는 소재지만 일단은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소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이 된 소재는 아닙니다. 일단 한미 무역 협정이 뭐 체결됐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확정세율은 15%. 그래서 이제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카드가 LNG 및 선박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이런 내용들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업종 내에서도 조선주들이 잘 버텨주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정이죠. 사실 관세 협정이 관세율을 얼마나 조율할 것이냐. 또 일본과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미국에게 어떤 선물 보따리를 줘야 되는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의도에서 떠도는 얘기들 네. 정리해 주셨는데 자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점심시간 전후로 이번 주에 참 다른 것 같아요. 밥 먹고 나서 오후에는 어떤 걸 봐야 됩니까? 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정말 신기하게 시장이 전반에 강하면 후반에 약한 흐름도 보이고 굉장히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제가 화면을 통해서 오후장에 과연 어떤 포인트를 조금 지켜봐야 될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자동차, 세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테슬라와 좋은 공급 계약 소식이 이런 펼쳐졌다는 건데 여기서 오후장에도 살펴봐야 되는 것은 과연 이러한 외국인들의 강한 집중된 이런 수급이 이탈을 하는지의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이 긍정적으로 체결이 되고 우리가 생각한 컨센서스에 부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좀 수혜를 받지 못했던 자동차와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는 견조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이제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소식 속에 현대차와 기아 역시도 주가가 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럼 현대차와 기아차 잠깐 주가 차트 좀 볼까요? 네. 며칠 전에 좀 크게 올랐었죠, 사실은. 네, 최근에 좀 크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서 지금 뭐 무역 협상이 체결되면서 올랐고 이제 여기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를 지금 살펴볼 수 있는 좀 작게 가운데? 보이는데 네. 오늘도 현대차는 오르고 2%, 있네요. 예. 네네. 기아는 3%가량 상승을 하면서 조금은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괜찮네. 네, 지금 그렇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국의 선물 가격으로 탄산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했다가 요 며칠 2, 3일 가량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업종도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오늘의 주가 뭐 차트로 봤을 때도 삼성 SDI가 약 8% 가량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각 기업별로 실적 발표도 긍정적으로 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ESS 관련된 이런 공급 계약 이런 입찰을 거의 6개 가량 받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2개 가량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예상보다 삼성 SDI가 ESS 쪽에서 더 잘하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옆에 보이듯이 약 6조 원 가량 LFP 배터리 계약을 했는데 이게 아직 공급 대상자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간에서는 테슬라와 이렇게 LFP 계약을 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시장은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러한 굵직굵직한 종목들을 좀 살려줬다라는 표현이 돌 만큼 시장에는 좀 온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체크할 그러니까요. 포인트 같습니다.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주식을 엄청 샀잖아요. 보답해야죠.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사실 전반부와 후반부의 주식시장의 흐름이 다르다. 그 다음에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를 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배재원 PB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밥보다 투자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든든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전 11시 놓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